얘기를 안 해. 여러분도 다 알 거야. 요즘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지금 이 저 성이 윤이란 나는 솔직히 난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윤이라는 사람이 이 글자야. 그렇지. 내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때 우리 선거하기 전에 기자들이 막 나한테서 물어본 게 있으니까 내가 노크멘트를 하는데 니들 방송 안 한다는 단서에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우리가 그런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리학자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오려는 삶 생기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주고 이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요번에 누가 대통령인데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나라가 인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여기를 빗대서 하면 돼. 그리고 이 사람의 운이 어떤지, 그의 운이 어떤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 모 대학교 명리학 교수 세 사람이 왔는데 그때 우리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저기 어디가 그 인사동 쪽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거기 초청이 돼서 간 거야, 저녁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요번에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 저 모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그때 현장에 있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모시가 된다 그랬어. 근데 나는 아니다. 요번에 무조건 박근혜가 될 거다. 근데 됐잖아. 100년 차이. 그지? 그러니까 요번에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운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게 뭐 보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말이지 뭐 대통령 뭐 되는 거 맞췄다고 뭐 무당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잖아. 그거 참 웃기는 얘기야. 나라도 맞춰. 니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미 나는 전파를 탔어야지. 우리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 우리 고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도 있어. 고문 중에서 변호사도 있고 많아. 방송국 뭐 내 제자가 SBS 방송 제자도 있고 내가 방송 타려고 왜 못하겠어. 내가 그런 안 한다는 거지. 이들은 사주 안 봐도 경자 같아요. 누가? 윤석열, 박정희, 정주영. 적어놔서 버린다. 경이 왜? 아유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머 그래요. 선생님 지난번 수업에 그 을목 있잖아요. 을목 남자가 경금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경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경하고 을이라는 글자는 서로가 합의되는 글자야. 서로가. 그러니까 을이 보면 을이 경을 보면 합의되고 경이 을을 보면 합의되거든. 그래서 이게 서로 무상으로 땡기는 게 있어 이게. 그래서 부부가 그런 글자가 합의되어 있는 글자가 있으면 싸워도 잘 못 헤어져 원래가. 그 나중에 이제 합해서 다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라는 글자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로 하거든요. 신이라는 글자. 그래서 요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구름, 이슬, 보석, 샘물, 주방지구, 기계부속, 바늘, 미인, 세공 전문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미인이 많아요. 그래서 8월달에 음력 8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로 보면 6월이지. 이 6월이 양력으로는 이게 8월이야 8월. 음력으로 8월 생이잖아. 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의 유라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면 알겠지만 유라는 글자가 천간에서는 신이야. 지지에서는 유고.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니까 여러분들 음력 8월생들이 미인들이 많아. 음력 8월생 손 들어봐요. 8월 6일. 자기가 8월이야. 네, 음력 8월 6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잘생겼잖아. 아 잘했어. 너무 얼굴이 왜 이렇게 타냐 근데. 많이 좀 다녀가. 학교 어디 갔다 왔어? 알러지 같다. 네? 어디 갔다 왔어? 햇볕 알러지 같다.
등산도 갔었고요. 동물원에서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탔어? 아니, 깜빡 돌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자를 쓰고 왔어요. 교수님 모자를 쓰면 좀 많이 좋다고. 응원하시나 목소리도 같네. 어서 또 술 먹고 또 노래방 가서 또 술- 내질렀구나 또. 술은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술 솜씨는 내가 알지. 술잘 먹. 먹어봐요. 근데 나보다는 많이 먹어. 나보다. 아이 나중에 한번 진짜 보세요. 먹어봅시다. 오늘 뭐 자기도 아주 잘 먹나 봐. 칼 가는 거 보니까. 말 맞아. 말만 잘 먹지. 자,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저번에 잠깐 교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 그 노인네들 왜 그 영감님 되면 좁쌀 영감이라 그러잖아. 좁쌀 영감의 대표적인 글자가 이 글자야.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잖아. 신발 뭐 똑바로 안 벗었네, 뭐 걸레를 저쪽에 둬야 되네, 뭐 이런 영감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군대 내오관장 하면 무지하게 괴로워. 와가지고 싹 긁고 보고 야 오늘 당번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래서 하는 거야. 근데 철저하고 정확하다는 놈이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인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생수인데 주로 바다를 나타내 넓은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넓은 물. 그 다음에 호수, 큰 강, 한강 이런 거를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또 뭐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눈, 비, 빙산, 유류, 주류, 유랑자, 무법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게 인수일간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속에 녹아 있어 사람들. 참 신기하게 많이. 무법자는 뭐예요? 법을 안 그냥 법 없는 놈들이죠. 그냥 성질나면 그냥 막 지 맘대로 하는 놈들. 그걸 무법자라. 그러니까 요 임수라는 글자에는 아까 우리가 썼던 무토 있잖아요. 무토. 이게 사주 어디에 같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얌전해. 그리고 아주 사람이 괜찮아. 보면. 근데 이것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건 아주 그냥 깡패야 깡패. 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꽤 있는데 이 글자가 없든지 사주에 토가 없으면 그게 깡패야 여자 깡패. 임수인데 깡패는 아닌데. 어딘가 뭐가 있겠지. 자기가 저 깡패고 내가 받겠냐 여기서? 맨날 내가 의도 맞으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눈물, 가랑비, 인수하고 같은 수인데 이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은인수하고 좀 반대적인 기질이 있어. 그래서 샘물, 그 다음에 하수, 밑으로 땅 밑으로 흐르는 거, 물, 액체, 기름, 혈액, 뭐 소변, 전립선, 기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개수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개수는 시체라는 뜻이 있어. 시체. 시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수라는 글자가 보면 이제 이거는 뭐 한참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지지 글자 안에 저 개수를 품고 있는 글자들이 있는 글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진, 뭐 추, 자 이런 글자들이 요 글자 안에 개수를 품고 있는 글자거든 이게. 이게 나중에 이런 글자들이 내 운에 들어올 때 그때 내 일가 친척이나 내 부모나 누구 내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지가 있다.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급하니까 막 적어도 다 적어도 나중에 어차피 이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지? 조금 쉬어서 합시다.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 자, 거기 보면 일간으로 본 식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보는 글자지. 근데 거기 저 책에 지금 그 오타가 났는데 이거가 아니고 이거로 바꿔 이거로. 원래는 이거는 그 우리 간행하다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뭐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저 일기들이 하느라고 고생들 무지하게 만든 책이니까 내가 이걸 일일이 다 교정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실수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받고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의 이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처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잠깐 알아봤는데 사주를 보는 이제 방법 따라 조금씩 이제 시대별로 좀 틀려요. 틀린데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이제 삼명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돼서 여기 두 자, 여기 두 자, 여기 두 자, 여기 두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가 하나의 기둥이라 그래서 주라고 표현을 해요. 주.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쓸 때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사주야. 그리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에서 팔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 게 여기 글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난 년이 있잖아, 그렇지? 뭐 몇 년에 태어났다, 또 몇 월에 태어났다, 며칠 날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네 줄을 우리가 네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연월일시 개념인데 사실은 이 네 개를 세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안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대운되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는 거고. 그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주로 여기를 위주로 해서 봤어. 왜? 사주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태어남이 있어야지만 월일시도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안 태어났는데 월일시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다가 많은 기준을 뒀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뭐 신살이니 포태법이니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무슨 뭐 12운성이 어떻고 뭐 여기서 다 기록이 돼.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다 사주를 봤어. 뭐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사주 고수란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막 보면서 잘 안 맞거든. 뭔가 이게 맞질 않는 거야.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맞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자평이라는 분이 서자평이라는 분이 그러면 다르게 좀 보면 어떨까? 나라는 어떤 그 어떤 본명을 세워놓고 거기서 보면 어떨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여기는 할아버지 조상 자리고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고 여기는 나와 내 배우자 자리고 여기는 자식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나다 말이야. 나를 표현한 자리는 과연 어딜까 하고 보니까 이 자리인 거야. 이렇게 그냥 가상을 세워놓고 사주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맞거든. 야 요거 봐라 이렇게 된 거야. 거기서 발단돼서 내려온 게 자평명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평명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기를 기준해서 사주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여기서 기준. 그럼 여기가 이제 연주라는 거거든. 여기가 연의 기둥이니까 연주야. 월의 기둥이니까 월주야. 그치? 일의 기둥이니까 일주야. 시의 기둥이니까 시주라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나한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는 나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치?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들 자식 딸 자식도 막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는 데는 어디냐 이래서 보니까 그럼 위에 있으니까 남자는 하늘 사상이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배우자 아들 자식 딸 자식 이렇게 이제 보는 법을
가상으로 생긴 거야. 좀 더 이제 사주세로 보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보려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디로 봐야 되느냐 생각한 데가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일주 그래. 요 두 개를 합쳐서는 일주 그래. 이거는 기둥주자야. 근데 요거만 얘기할 때는 일주야.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이야. 응?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걸 우리가 간이라 그랬지. 간. 그지? 간. 밑에 있는 걸 지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일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다. 그래서 저기가 볼 때는 우리가 일간, 일주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앞으로 일간이 뭐냐 그러면 네가 쓰고 있는 글자가 뭐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게 뭐냐면 일에 해당되는 위에 있는 글자가 네 글자다. 아시겠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명리는 요이 땅이야. 요이 땅이 일본 말인가? 네. 그러면 스타트야 스타트. 나도 좀 주식학자 영어 좀 써보자. 갑자기 더위가 몰려오는구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걸음이라는 거야. 시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중요하겠지. 응? 지금 여러분들 사주 세워놓고 몰라도 핸드폰에서 다 세우지. 여기 공부할 때까지만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재미로 봐니. 그거 앞으로 버릇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웹인가 뭔가 깔아보면 뭐 보면 뭐 생년월일 누르면 톡 누르면 쭉 나오잖아. 절대 그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쓰냐면 비상시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학자가 되더라도 이제 만세력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무거운 거 못 들고 다니잖아. 그지? 그게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는 야, 나 정말 뭐 어떠냐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보려고 써먹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를 대변하는 거야. 나를. 응?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일간으로 본 식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 사주 못 세우지만 내가 이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 뭐가 있을 때 이렇다는 걸 이제 여기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지? 네. 자, 그럼 내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고 이제 한번 본다. 자, 일간이 여기에 있는 글자가 갑이나 병이나 신이나 개가 되면 이런 말이 아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먼 나중에서 공부할 거지만 신살이라는 건데 그 신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개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자 이제 신살이라고 표현을 해. 요 신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저게 연에서 출발돼서 나오는 글자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참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자고. 자, 요런데 이게 보면 화개살이다 그랬어. 자, 이놈은 어떤 기운이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아무에게나 정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 갑이나 병이나 신이나 개가 될 때 아무한테나 정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 냉정하고 고독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명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명확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치에 박다는 뜻도 있어. 이치에 박다.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나 개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일단 이게 보면 수양이 좀 돼 있는 뜻, 사람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정주냐 총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친덕이 없다는 거야. 육친덕이 뭐지? 육친은 우리가 뭐냐면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무슨 저 자식, 배우자 이런 걸 우리가 육친이라 그래. 육친. 응? 이거 지워버렸구나 저거. 응? 그걸 육친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관계 있는 나 위에 사람들을 전부 다 육친이라 그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멀리는 조상부터 손자, 그 다음에 내 형제, 친구, 이웃 사람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은 육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웃까지도 이웃도 보면 내가 육친에 해당되는 거야. 친구 이런 거. 원래 나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모, 형제, 그다음에 나, 배우자, 자식 이래서 6개라서 육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육친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육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게 보면 이 글자를 갖는데 이게 무조건 이 글자에서 무조건 육친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보면 육친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지. 아유 나는 인덕 없어. 이런 말 많이 듣지. 세상에서 남자는 마누라들 있는 사람이 최고야. 여자는 남편 복이 최고야. 여러분들 돈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돈복은 여러분들 팔자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나올 때 얼마만큼 써먹으라고 타서 나와.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 오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특히 그거 많이 물어봐. 응? 우리 신랑 돈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 응?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 응? 먹을 만큼 있네요. 이게 정답이야. 응? 돈 많아요? 응.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함량이라는 게 있어. 그치? 함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함량을 초과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이야? 함량이 초과되면 내가 관리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설탕물이 넘치면 진드기나 벌레가 끼잖아. 그치? 내 소주도 있잖아. 갑자기 왜 소주 얘기하나? 소주도 잔에 7, 8분 딸 때가 제일 맛있다 그래. 그치? 왜 근데 침을 삼키냐? 아니 저는 못 먹어요. 근데 이게 넘치면 여러분들 그건 내 술이 아니야. 그치? 버리는 거잖아. 여러분들 술 쏟았다고 탁상에 있는 술 핥아먹는 사람이 있니? 도라이 아는 거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량만큼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나하고 천생 배풀이 된 남편이나 여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보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음양원리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우자고 그 다음에 인덕이야. 여러분들이 보면 인덕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을 허덕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남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요. 첫째, 돈이 안 모여. 잘 들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면 돈이 안 모여. 왜? 양이라는 것은 발산해서 내가 그것을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는 기질이 있고, 음은 수고해서 내가 저장하는 그 기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나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만 디디 벌어와도 무슨 소용이야. 집에 무슨 창고에 있으면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집에 보면 남자가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집구석 망해. 오래 못 가는 거야. 왜? 양이란 놈들은 호주머니가 늘 비어 있어야 돼. 발산하니까. 그리고 돈은 항상 여자가 보관해야 돼. 이게 음양의 원칙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음과 양이 떨어져 있으면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놀면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보면 음이 굉장히 강한 그 시절이 들어올 때가 있어. 대우는 10년간이고 세우는 1년간인데 내 사주가 만약에 음이 강한데 혼자 살면 기운이 싹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우울증이 다 오는 거야. 뭔가 사람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혼자 살면 밥 끓여 먹니? 남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했든 뭐 새겨 들어와니? 밥 안 끓여 먹잖아.
그러면 이게 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육친으로 보면 이제 또 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량만큼 살아. 이게 조물주가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갑병신계라는 글자가 뭐냐라면 재물욕은 많다는 거야. 뭔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 응? 이런 것들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8개가 같이 있는 거야. 내가 한 개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 한데 이렇게 8개의 글자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있어도 인덕이 있는 사람은 인덕이 많은 거야. 언제 태어났느냐, 또 몇 시에 태어났느냐.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지? 여러분들 사주 볼 때 나중에 시가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 막 고생하다가도 시가 좋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인생이 역전돼 있어. 근데 시가 나쁜 사람들은 시라는 거는 이게 인생 말년도 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10대, 20대 잘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왜 조물주가 공평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일생을 다 편하게 주질 않았어. 내가 그래서 명리 공부 잘했다. 아마 어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주가 좋고 인생이 좋으면 나 이 공부 안 하지. 한번 붙다고 나서 어떻게 공부하겠어. 근데 사람은 항상 이 인터체인지도 있고 우리가 보면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아주 빨리 들어온 애들이 있어. 10대, 20대. 되게 운이 같은 운이 20년 정도를 지배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10대 운이 들어온 애들이 30대 초반까지 운이 들어왔다고 보자고. 그럼 걔네들은 그 운 나가고 나면 뭐해? 옛날에 잡혀가지고 마약하고 지랄하다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 주변에. 그죠? 응?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빨리 잘 되면 뒤에 가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보면 소년등가하는 사람들이 소년등가 참 좋은 말이야. 10대 말 20대 뭐 과거를 봐서 1등을 한 뒤에서 소년이 등가해서 용을 타는 사람들이 그러면 용이 그럼 평생 등에 태우고 다니겠냐? 예. 재물과 권력과 이거는 항상 반대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우리가 사주의 재물은 재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권력은 뭐로 표현하냐 그러면 관이나 인으로 표현을 해. 근데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 보냐면 나를 제어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인으로 보거든. 응?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 따르잖아. 근데 이 사주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재라는 놈이 인이라는 놈을 극해.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면 그 저명한 선생님들이 있잖아. 학벌이 아주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밖에서 등가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돈의 개념을 몰라. 인이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원래 돈의 개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주워 주면 그냥 주워 먹는 거야.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이게 명리의 원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명리거든. 그래서 운도 여러분들은 빨리 들어오면 사실 하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서 가는 분위기라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있는 글자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잘 알아둬야 돼. 자, 두 번째 을정기라는 글자가 있어. 가위정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을과 정과 기라는 글자가 내 여기에 있을 때야. 응? 이 사람들은 뭐하냐면 쉽게 정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도화살이라는 거야. 도화살. 도화살 얘기 들어봤지? 근데 이 도화살도 무조건 도화살이 있다고 하니까 흥청망청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럴 가망이 많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흥청망청 쉽게 정을 주다가 낭패당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응? 또 무경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뭐라 하면 역마살이라는 역마살. 그래서 순박하고 정이 많고 돌아다니기 좋아한다. 여러분들 역마라는 게 보면 돌아다니기 좋아. 야, 너 인마 역마살 끼었구나 그러잖아 우리가 되게 보면.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무던히 좋아.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글자 하나만 고유적으로 있다 그러면 뭐 맨날 싸돌아다니다가 그냥 지치겠지만 다른 글자들이 견제를 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글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항이 이거 애워도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동물들 다 애워주면 한자로? 네. 네. 아이고 웬 자신이 있고 그렇지. 어제 동물들 다 애워? 어제 보다가 졸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한 2개 애우고 나머지 거는 다 졸았지. 어떻게 이렇게 잘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내 혼자 느닷없이 여러분들 시험 봐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거 안 외우고 있으면 나 진짜 쫓아낸다. 알았어요. 이거 뭐 이거 농담 아닙니다. 네. 공부할 저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굳이 나오는데 도움이 안 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가르치는 선생도 좀 뭐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인자가 재미니까 잘 돌아다닌다는 그래 자네 재미요. 그래. 남들이 보면 또 저기 또 축바이가 재밌더라겠다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경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 잘 돌아다닌다는 역마살을 띠고 있다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는 이 글자가 내가 늘 하는 말이 명리는 글자 꼴값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아. 근데 절대 여러분들 어저께 와서 상담하는 친구가 그래. 무슨 뭐 이대 나왔다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잖아. 아주 똑똑하게 똘똘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아니 팔자대로 사람이 꼭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당신 태어났을 때는 잘 모를 거 아니야. 언제부터 생각하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5살 정도까지 기억이 난대. 어떤 사람 한 살 때 기억나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자기는 2살 때부터 기억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끄덕거려? 자기도 2살 때 기억나? 그거는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거의 증명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3살만 되면 귓문이 열린다고 그러거든. 귀가 맨 먼저 열어서 맨 마지막까지 열리는 게 귀야. 그래서 사람이 숨 떨어지고 며칠은 귀가 열려 있어.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 좋은 말이야. 평소에 싸웠다고 아이고 그 인간 잘 돼줬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두고두고 그게 저주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돌아가면 가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뭐 고생했다든지 좋은 말 해주면 그거 여러분들 적성하는 거야. 김문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메모리 저장 장치는 심리학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 5살? 아마 3살쯤. 3살부터 그 메모리 기능이 장착된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3살 때 기억하냐? 못하잖아. 근데 이게 체면을 걸면 나온대요 이게. 체면을 걸면 그게 나온다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고, 나도 분명히 생각하면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행동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우리 어머니 지금 생존에 계시니까 여쭤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되게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몇 살 때부터 기억나? 2살 때부터 기억나? 아니, 저는 뭐 5살 정도 어렴풋이 가서 이렇게 이 흉터가
이제 봐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거는 어렵지 막 병원에 인수가 맞기는 맞네. 네? 싸돌아 다니다가 부딪힌 거지 뭐. 집 앞에서 뭘 싸돌아다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상처나고 한 거 다 있어 글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 올 때 있잖아 기죽이는 방법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보고 머릿속에 어디 그 상처 있죠? 네? 그럼 놀래. 그게 여러분들 글자에 나와요. 명리는 말이야. 글자 도망을 못 가는 거야.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5살 때부터 당신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더라. 네. 결혼 몇 년도에 했죠? 네. 이혼 몇 년도에 했죠? 네. 뭐 아야 소리 못해. 그게 명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여러분들과 글자와 친해져야 돼요. 응?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자리에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경우야. 자, 1에 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사주 다 아는 사람. 자기 사주 아는 사람. 자네도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찾아봤지 그냥 찾아보면 봤어요. 어떻게 찾아봤어? 뭔가 만세력 만세력을 찾아? 저 친구가? 아니 이거 뒤져보면 나오잖아 아 여기서? 폰에서 아 네, 그 가지 말라 아니 보면 봤겠지 애들 따르셨어 벌써? 누가 따라줬어요? 자네는 깔지 마. 안 돼. 천천히 깔아 천천히. 근데 볼 네. 줄 몰라 그래. 당연히 모르지. 알면 안 돼 벌써부터. 까라만 근데 이제 까라만 나이. 그 이제 요 일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어떤 기질이냐라면 그런 기질이 있어. 어른스럽다는 기질입니다. 어른스럽다. 응? 어딜 가도 왜 사람들이 좀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촐랑거리지 않고 어떤 그래도 뭔가 좀 무게가 있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 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고 어느 단체나 무리에 가면 꼭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갑이면 뭐 하지만 사람이 다 갑만 있을 수가 없잖아. 보면 뭐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종도 있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마치 땅에서 뚫고 올라온 새싹처럼 그 사람은 뭔가 어떤 그 자기가 지기를 맡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걸 갑이라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꼭 그렇다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높고 어른인데 내가 따돌리는 바꿔라 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뭐 그냥 협조도 안 하고 뭐 겉으로 빙빙 돌고 이런 기질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갑이라는 게 뭐냐면 덕망이 있어요. 응? 덕망이 뭐지? 뭔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을 그 편하게 하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넓은 그리고 뭔가 베풀 줄 아는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갑이라고 해. 갑. 예, 갑질의 갑이 아니라 그래서 쟤는 뭔가 어른 같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내 저번에 큰아들 작은아들 뭐 막내아들 얘기했잖아. 근데 막내 아들이 말이야 갑인 사람들이 있어. 막내 아들이 갑인 사람들. 막내 아들이 요 일이 갑인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질이냐 그러면 집안에서 그 친구가 살림을 도면 마땅히 사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 어떤 제사를 지가 모신다든지 집안에서 가면 형들이 형들도 갑일 수 있지. 에이씨 이렇게 되지만 형들이 갑이 아니면 내가 갑이 돼서 가면 형들이 동생 말을 들어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얘기 한번 해봐라. 무슨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형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형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포용력이 있다. 갑은 포용력이 있다. 근데 갑도 있잖아. 사주가 잘못 구성되면 아주 정말 되기 싫은 꼬라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히 자존심만 세우고 지할 일 안 하면서 말이야 막 대우나 받으려고 이런 애들도 있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갑은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 그렇지 않겠니? 지가 이제 내가 뭐 어쩌다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기질이 있는 거야 갑은. 응? 그래서 좀 고집스러워. 그 다음에 갑은 정직해. 그러니까 사기꾼은 못 된다는 거야. 아니? 갑은 뭐 잘못한 행동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어서 못해. 그래서 뭔가 거사를 도모할 때도 갑은 조금 반항적이고 뭐 아웃사이드적인 기질은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막 변덕스럽고 뭐 어떻게 뭐 막 배반하고 이런 기질은 별로 없는 거야. 갑이라는 게. 왜? 우리가 오상으로 보면 갑이 뭐라 그랬지? 오상적으로 볼 땐 갑이 뭐예요? 이럴 때는 탁 뭐가 나와야지. 뭘 또 앞을 또 뒤다 보냐? 왜 아니에요? 우레? 그건 하늘에서 기상이고. 오상이라는 건 인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목일간들 또 을목도 목이기 때문에 인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다 그래요. 간목은. 거짓말을 잘 못해. 간목이 거짓말할 때는 일단 얼굴이 푸르딩딩해져. 뭐 거짓말 하려고. 왜? 자기 심장부터 먼저 뛰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습성이 있어. 간목은. 그거는 목인자가 다 그래. 목인자가. 응? 그래서 간목은 교육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간목은. 또 수양을 하지 않고도 뭔가를 많이 안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갑이 있고 하나 둘 셋 이 어딘가 개라는 글자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응? 아니면 여기에 개라는 글자가 있고 어디서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걸 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월하지. 그래서 정신이 성숙해져 있는 사람을 갑개가 같이 있다. 우리 미령 씨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할 때 그 사람을 생년월일을 한번 눌러봐.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겠구나. 이 사람은 어디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나타나. 그러면 내 편 만들 사람, 네 편 만들 사람 나타나지. 지금부터 당신이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니까 뭐 알겠어? 아니 이제 이 일감만 가지고 짐작을 해보는 거지. 한잔 더 마시. 그래서 이제 그게 된다. 그리고 기록. 뭔가 자기가 기록 유지 같은 거 하는 게 굉장히 그래. 그래서 어디 가서 뭔가 할 때 무슨 그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웅동문화 얘기했지? 네. 묘개질서 얘기했잖아. 묘개질서. 메모 문화. 메모 문화를 잘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아는 게 많아져. 각각 다 시켜진다. 우리는 이거를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 언제 숟가락 한 번 다 먹어. 아, 적어야지만 산다. 적자 생존. 이런 거 다 적어도 대단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독선이 기록이나 하는데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책 같은 거 보면 야 책이다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이런 책을 보면 공부도 안 하면서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책 한 거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그냥 밤을 새서 다 읽어 독파한다 그러죠. 독파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런 개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간목의 기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독파도 잘해야 돼. 성인만 갖다 놓고 독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독파라, 독파. 우리가 책을 한 권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읽어서 끝내는 걸 독파라고 해요. 그런 이제 기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이성적이야. 간목은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에요. 뭐 조그만 일을 하려고 그래도 책 종이에다 써. 오늘은 뭐 내일은 뭐 그래서 일기 쓰는 사람들이 많아. 목일관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당히 계획적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있잖아 보면 이렇게 일 계획표 잘 만들어 애들이. 요 시간 동안 잔다. 뭐 여기는 어떤다. 이런 거 많이 세놓는 애들 많지? 학생들이 다 하는 게 아니야. 10명 중에 한두 놈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애들이 있고 안 지키는 애들이 있어. 내가 갑이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는데 사주의 구성이 잘못돼 있으면 에이씨 이래놓고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계획적이야. 그 다음에 모든 걸 주재하려고 그래. 자기가 리더 돼서 이끌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이걸 주재자, 주재자. 자, 쟤는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걸 사전 참여하면 재상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재상제자인데 요 안에 무슨 뜻이냐면 도살한다는 뜻이 있어. 도살. 소 돼지를 잡는 거를 재라 그래요. 한자로. 그래서 내가 칼을 잡고 뭔가 해체시키고 뭐 하는 거를 재라고 하거든. 그게 우리가 주재자. 그래서 재상 그러는 거야. 칼로 가지고 나쁘고 좋은 거를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탁탁 정리할 줄 안다 그래서 재상이라고. 자, 그래서 주재자야. 갑은 주로 주재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그 조직을 어떤 그 팀을 자기가 리더할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해요. 뭔가 일 맡겨놓으면 아주 열심히 해. 주재자. 그 다음에 헌신적이야. 헌신적. 헌신 알지? 뭐 세신 말고 헌신. 헌신이라 그래. 우리가 내 뭔가 말 바쳐서 이런 뜻이야. 헌자를 이렇게 쓰거든.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글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개를 산발이 발에 있는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개를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래 중국 사람들은 개고기 원래 안 먹어서 한나라 사람들. 원래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단고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요걸 해서 우리가 제사를 뭐라 하면 헌주례라고 하거든. 그걸 제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시골에 가면 그 큰 제사 모시면 초혼, 중혼, 종혼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는 술잔하고 신이만 있는 거야. 그걸 그냥 빈대떡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먹고 나눠 먹자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강의할 때 그 제사상에 기름기 넘서 안 올라간다 그랬지. 응? 그러니까 제발 있잖아. 제사 모신다고 뭐 부침개 한다고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원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율시 뭐 이런 거
홍동백설이면 뭐 때문에 만들어놨다 그랬어?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어? 그런데 에이, 그냥 기가 두 개라고 그냥 양쪽으로 하나 날려먹는 거예요. 그런 들은 기억 없나? 네. 참 천만 다행이다. 아이고 참. 한 번도 그 바람을 모르죠. 뜻을 말하신 거예요? 어? 뜻을 말하신 거예요? 조율 씨가 뜻은 왜 만들었냐? 아, 왜 뜻은 아는데. 조을 씨가 원래 주작 아래에는 없는 말이야. 그게 왜 그래? 우리나라 옛날 대감들이 며느리 길들이려고 만들어 놓잖아. 아, 근데 왜 며느리를 길을 들여 그래? 자기 집 시집 왔으니까 이제 길들여야지. 근데 옛날에 안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저 미경수 내가 전생을 내가 봤는데 안 가르쳐 줄 거야. 같이 그래. 뭐였어? 분명히 또 그 예. 나는 쫄맹이고 지가 왕비라고 그랬거든. 아, 왕비였나 보다. 왕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헌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내가 어떤 그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남에게 도와주는 거를 헌이라. 어? 내가 무슨 보수를 받고 남한테 주는 거는 그거는 봉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헌신이라고 안 해요. 그치? 네. 그래서 한참 이게 격이 높은 글자예요. 응?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우리가 그 보수를 받지 않고 남한테 그냥 무상으로 뭐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는 거를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헌이라고 한다. 근데 이 간목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내 물건 아깝게 생각 안 하면서 남 도와주는데 사주 형성이 좋으면 그런 행동을 한다. 갑을 써도 사주 형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주 그 반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 다음에 이제 방관자야. 어? 한자로 뭐 방해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한 대로 방해 또는 방관이라네. 방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슨 일에 가서 내가 못하게 해방 놓는 걸 방해라 그래. 그지? 이거는 뭐야? 남이 하는 거 옆에서 손목 켜고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부터 수수방관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요거는 뭐냐면 남들이 하는 행동이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속으로 아이고 이 새끼야 잘해봐라. 이게 방관이라는 거야. 방관. 그래서 간목일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내가 어느 조직이나 어디서 내가 대우를 받으면 엄청나게 있잖아요. 주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디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수방관자야. 방해자가 돼. 간목이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어떤 데 보면 말이야, 모임에서 회장할 때는 잘하다가 회장 바뀌고 나면 하라 그러면 요 새끼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 애들 있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간목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 속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을 돌리는. 그래서 글자 복합한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사람이 나쁘냐? 사람 나쁜 거 아니지. 글자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글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이제 이럴 때가 있어. 공부할 때는 이 사람 좋다는데 왜 이렇게 개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교수님 이 글자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얘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너는 막 그 다음 거 공부 안 했지? 그런가요?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리는 뭐냐 하면 항상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응?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글자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저번에 얘기를 안 했던가? 여러분들 갑이라는 글자는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있잖아. 거꾸로 들어놓으면 이런 글자 된다 그랬지.
이건 무슨 글자라 그랬어? 말미암을 유. 뭔가 자꾸 따지고 묻고 뭐 그냥 뭐 이런 글자야.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잘못돼 있으면 머리가 되게 복잡한 거야. 이유가 많은 거지, 이유가. 같은 거네. 그래서 글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갑을 쓴다, 이 사람이 을을 쓴다 해서 다 나쁘다, 다 좋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 이제 사항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좀 탐한다는 기질이 있어. 하기야 재물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유난히도 내동 하는 거야. 왜?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 내가 갑목이면 남한테 헌신도 해야 되잖아. 남한테 뭔가 좀 베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난 내 마음은 이런 일을 하려고 굴뚝같이 뭐 좀 돈도 좀 놓고 싶은데 안 되니까 벌어야지 이 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응? 무조건 재물 탐험한 거는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런 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줄 알면 그런 명리를 보면 한 차원이 높아가고, 그 다음에 노력가야 노력가. 간목 있는 사람들이 되게 노력합니다. 노력을 한다. 아니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다. 10분간 시기해서 노력합시다. 내가 여러분들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줬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 참 힘들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 뭐 얘기하지만 장자가 얘기하는 말 했잖아. 하늘하고 땅하고 나는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게 내 자존심이야. 그런데 이 자존심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가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저게 잘못 들어가 앉아있으면 저게 흉기라 그러잖아. 저게 아주 내가 저 자존심을 아주 적절히 잘 쓰고 내려앉지도 하면 저게 나를 살리는 큰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흉기와 무기 차이는 내 마음먹기 다르다. 아시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구별을 못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야 이거.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걔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뭔가를 하면 곱씹어봐야 돼. 저 새끼 왜 나한테 저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그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조금 더 잘못 전달됐을 때 너 고치라고 한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키우면 좋은 무기가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이거 인생을 70, 80 살아도 이거 못해서 죽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도 40, 30대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자기 그런 역량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좀 명리 공부하고 있잖아. 여기서 잘 풀어먹은 사람도 있고 잘 못 풀어먹는 사람도 있고 이걸 선용할 줄 아는 사람, 악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 명리 공부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 얼마든지 유혹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있잖아. 내 무당을 좀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무당들이 간혹가다 보면 TV에 보면 나쁜 사람들 많지. 뭐 이거 좀 너 뭐 조상이 어느 조상이 내려왔는데 나가 끼었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밥 먹을 돈은 없어도 무당한테 갖다 줄 돈은 꼭 있게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심정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하면 꼭 죽을 거야. 너 조상이 와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잘못된대. 너대 안 되면 자손이 망가져. 이것처럼 기분 나쁜 말이 어딨냐. 그러면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어. 돈 가져와. 이거 가지고 내가 풀어줄게. 이게 나쁜 무당들이 이렇게 해. 그런데 있잖아, 우리도 얼마든지 나쁜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좀 나쁜데 이거 그러면 나는 안 써준다 그러면 부적 써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부적 쓰는데 얼마 같아? 부모는 게 값이지? 나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 돈을. 더 이상 왜? 내 속에서 손 나올까봐. 그런데 저것도 있잖아. 좀 원래 부적이 여러분들 길면 1년이고 짧으면 6개월이야. 부적도 효험이 있어. 평생 부적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따라서 평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왜? 심리적을 안정을 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저 나쁜 마음 먹으면 뭐 기도도 해주고 부적 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뭐 효과가 한 1년밖에 없어. 그럼 1년 후에 그 사람 안 올 거 아니? 꼭 옵니다. 오게 돼 있어. 왜? 내가 1년이 되면 일이 안 돼. 마음이 급하니까 일이 안 된다니까? 그럼 와가지고 선생님 또 써주세요. 그럼 그 하나만 잘 꼽아놔도 있잖아. 1년에 몇 백만씩 버는 거야. 그치? 이렇게 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된다. 나는 이름도 우리 저 제자들 지금 이름 내 강의하고 있는데 이름 내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요 이름 하나 지어주고 500만 원씩 받는 사람 300만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많이 받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와서 내가 봐서 이 이름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절대로 고쳐주지 말라는 거야. 그걸 왜 고쳐줘? 이름은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나쁘면 우리가 학자들 입장에서 나쁘면 고치라고 권해볼 수는 있어요. 사실 이름 나쁘니까 좀 고쳐보든지 호를 바꾸든지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름 지어주면 꼭 물어봐. 딴 데 가서. 그러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 나쁜데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거기서 또 돈 주고 지어. 딴 데서 또 물어봐. 거기 또 나쁘다 그래. 그러면 세상 못 삽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바르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명리 공부한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삿되게 우리가 하지 말자. 비록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름 하나 지어주고 사주를 봐줘서 그 사람이 잘 된다 못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상대로 복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앞날의 운명을 우리가 인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팔이랍니다. 사람 살리는 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얘기하면 야 얘는 내가 넘어가면 한 돈 1,000만 원 빼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맘 먹으면 이 친구도 안 되고 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책을 하나 냈어요. 무슨 책을 냈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30몇 년 동안 내가 봐서 아주 그냥 그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사기 다니는 친구가 그걸 완성 한 2년이 걸렸어요. 그 대단한 녀석입니다.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서문을 쓰고 이걸 여기다 이제 책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책으로 인쇄를 할 거예요. 이거는 고급반 졸업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 지금 좁아야 휴지 쪽.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할 건데 제목을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친구가
교수님이 제목을 뭘로 하죠? 나도 제목까지는 일단 생각을 안 했어. 그게 이제 한 30년 모아는 일종의 뭐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제목을 오늘 아침 내가 잠자리에서 생각한 거야. 아, 이걸로 하자. 뭘로 하자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좀 보이죠. 그 제목, 책 제목이 이래요. 응? 모르겠지? 어? 이렇게 위에 8글자를 조그맣게 쓰고 그 밑에 책 이름이 요게 책 제목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요 위에 조그만 8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다 여의 역수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책을 출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 한 2년 걸려야 돼. 근데 이 단가가 되게 비싸. 단가가. 저 한 권에 얼마쯤 하겠어요? 5만 원. 또 자기 뭐한 2년 보니까 생각나요. 저거를 바깥에 출간을 진짜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아니 그거 요번에 출간할 거예요. 출간이라는 거는 일반 서점 우리 학생들만 있어. 일반 서점에 나가는 거는 내가 따로 좀 집필하는 게 있어. 그거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요거 한 권에 1억이야. 못 사겠지? 응? 가치가 또 쓰고 한번 먹을게. 언제간. 근데 뭐 내가 이제 이건 뭐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면 외나무 다리 작자예요. 외나무 다리 작. 응? 요거는 무슨 글자냐 그러면 징금다리 기자예요. 외나무 다리, 징금다리가 무슨 뜻이 있어?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건너갈 때 나무 하나 깔아가지고 그거를 이쪽에 저쪽을 건너가는 거를 외나무 다리라고 해. 그지? 그 다음에 징금다리나 시냇가를 건너갈 때 돌멩이 이렇게 놔두어 건너가는 걸 징금다리라고 해. 그지? 사회 외나무 다리나 징금다리의 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야. 오늘 아침에 자다가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이 나올 거야. 제목이. 근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은학 탐색 참된 지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악이 뭐냐면 악어학자예요, 여러분들. 악어. 악어들이 보면 왜 저 물 밑에 들어가 그 눈만 2개 내놓고 이거 보지. 근데 그 숨어서 눈으로 보는데도 세상이 다 보여. 그러니까 악어같이 악어 눈알같이 세상을 우리가 살피는데 그때 쓰는 양념과 반찬 같은 지식을 갖춰놓은 책이다 이런 뜻이야. 멋있다. 아침에 내가 잠자다 일어나서 이 생각이 나서 좀 책 제목을 이걸로 하게 됐어. 그래도 멋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수준이 있어. 지금 아무도 멋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할 때 이런 사람이 돼달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나쁜 어떤 그런 그냥 욕심을 하고 탐욕을 내는 여러분들 반드시 철학자들 명리학자들은 욕심내면 반드시 배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남자들이 여자 탐하거나 여자들이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벌을 내립니다. 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염라대왕의 뭐를 본다고? 염라대왕의 비밀장부를 여러분들은 훔쳐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 쓰면 되겠어? 안 되지. 이번 내가 이제 우리 그 책을 내면서 지금 못 그립니까? 나중에 원래 한자는
잘 그리는 거야. 쓰는 게 아니야. 자, 아, 글쎄, 그러니까 못 그림 지금은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갖고 이따가 그리려고. 아 집에 와서 그리는 거였어. 어? 근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에 뭐라고? 은, 은, 악, 은, 악, 탐새. 은악, 탐색. 그러니까 악어가 물속에 숨어서 두 눈을 내놓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악어가 물속에서 악어가 임마 하품하겠다. 아이고. 세상을 살피듯이 이거는 첨이야, 첨. 맛본다 하는 뜻이야. 참. 그래서 우리가 양념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는 섬이야. 여기 한참이라는 의미가 있어. 한참. 천천 약선 할 때 산자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지. 이거는 의라는 뜻이야. 지. 음식, 천선 음식. 요거는 우리가 그 알미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양념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지혜로운 책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나무 다리에 나무같이 징금 다리에 돌같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거야. 응?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어느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어야 돼. 이 빛과 소금이잖아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요즘에 그 영광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좋아졌대. 영광 중고등학교. 월계동에 있죠. 아 그래 월계는 강원대에 있는 데 중에. 우리 때는 영광 중고등학교랑 완전 깡패 학교로 왔어. 그래가지고 너 어느 학교 영 그럼 쳐다보지도 않았어. 우리 때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학교 이렇게 뭐 이거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좋아졌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역사의식이 충만하다. 그래서 감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 보수 정당들이 많아. 보수적인 기질들이 많아.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가 어쩌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인문학 선생들이 많아. 감목을 쓰는 사람. 되게 역사의식이 자기도 역사의식 있지. 왜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야? 지금 우리 이 미정 씨도 내가 보면 그 선생을 해먹어 봤잖아. 이 친구가 전생에 선생이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위에 나가서 뭔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가 제자로 받아들인 거야. 주문마선 깡패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내가. 이게 자기 사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뭐냐면 보스기질이 있어. 보스기질. 그러니까 남 밑에 있는 쫄병 기질은 없다는 거야. 응? 쫄병 기질은 없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는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여자들은 절대로 집에 있으면 안 돼. 응?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여자들은 뭔가 밖에 나가서 자기 활동해. 사회 활동하고. 그래서 가정을 주도해야 돼. 그래서 간목이라는 글자를 쓰는 여자들이 말이야. 왜 고민이 많고 불평이 많냐 그러면 남자가 나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야. 남자. 또 남자도 괜찮은 녀석인데 간목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남편인지 뭔지 쪼단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갈등이 많고 원래 그 남편들도 괜찮은 친구들이거든. 근데 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야. 왜? 갑이라는 놈은 내가 항상 보수적인 기질이 있는데 남자가 집에 가면 엉까면 뭐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갑기운이 들어오면 자꾸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글자적이라는 게 너무 이게 기가 막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일도난기라 그래. 일도난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난다는 거야. 간목이라는 글자가. 이거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간목이 보면 주로 이제 보수기질 뭔가 주제를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 뭔가 사업을 하는 내가 망했어.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 응? 그동안에 자기가 일어났던 것만큼의 어떤 사람들은 망가져도 금방 일어나. 뭐 솔직한 얘기로 저기 뭐야 저 구멍가게 하던 사람들은 망가지면 조금 더 합쳐서 또 구멍가게 차리면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데 감목은 그게 아니야. 구멍가게는 아예 눈에 안 차. 감목은. 그래서 구멍가게 주인하라는 말이 안 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적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다라는 어떤 그런 틀을 세워놨는데 무너지면 생각을 해봐. 나만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건들이 하나도 내 마음에 부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또는 안 돼. 근데 갑이라는 글자는 뭐라고 처음 생긴 게 뿌리를 뚫고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뭔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그런데 여건이나 조성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망가져. 그래서 이 또 난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을목은 또 안 그래. 을목은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큰 뭐 회사 사장 이런 것보다 아주 자그마한 단체 뭐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뭐 이런 거 자그마한 거. 그래서 을목은 잘 안 망해요, 여러분들. 을목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을목은 또 망해도 금방 또 일어나. 잔디는 밟힐수록 잔디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그런 게 있다. 응? 또 간목은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보호 본능. 그래서 간목은 이 말 그대로 이 생명체야, 생명체. 응? 또 간목은 말이야. 껍질이라는 의미에서 껍질. 여러분들 소나무 같은 거 보면 말이야. 껍데기들 막 많이 붙어 있지. 그래서 간목이 몸이 안 좋으면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야. 간목이 몸이 아프다. 어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부위가 어느 부위가 자꾸 가려움증이 생겨. 그게 간목의 특징이야, 여러분. 그래서 간목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간의 간목이면 요 뒷장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을 한번 보자. 을을. 갑이란 놈은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일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을이 있는 사람이지. 응? 자, 여기에 을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첫째 뭐냐면 인내심이 많아. 즐겨. 응? 즐겨. 뭐 무너질 것 같은데도 또 일어나. 무너질 것 같은데도 또 일어나. 남의 의지에서 항상. 그래서 을목은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잡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을이 있는 사람이 어딘가 갑이 있으면 좋은 사주다. 왜? 내가 덩굴나무라 그랬잖아. 그지? 덩굴나무인데 내 사주에 기둥이 같이 있는 거야. 야, 땡 잡은 거죠. 응?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어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사주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누가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웹 깔아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을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주 어딘가 이 갑이 딱 있으면 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여기에 있으면 요 위에 있으면 부모 형제 또는 뭐 이런 사람이 그 뒤에 있으면 문 밖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럼 이런 친구들 어디 밖에 나가면 자기가 뭐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하냐?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글자가 있으면 좋아. 을목은 말 그대로 덩풀이라 잔디라고 했잖아. 그리고 보리싹이라고 했잖아. 보리싹 밟아보세요. 그게 잘 죽습니까? 안 죽지. 원래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산소 앞에는 굽은 나무가 산수시킨다고 그랬지. 원래 산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나무가 큰 나무들이 감목이 있어봐. 그러면 햇빛 가린다고 다 잘라 이놈들. 그치? 어? 우리 그 전에 이제 저 뭐야 벌초하러 가면 시골에 벌초하러 다니잖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갔는데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닦아주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래서 잘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 주위에 보면 이런 나무들 있잖아. 이런 나무는 놔둬. 왜?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산소를 가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조상 산소는 굵은 나무가 지킨다. 을목이 그렇게 챙겨요. 그래서 을목은 봄 여름에 태어나면 이게 뭐다? 해바라기도 되고 아니 봄 여름에 태어나면 이게 그냥 진달래도 되고 뭐 아주 좋아. 꽃을 막 벌나비를 불러. 그래서 을목일주는 봄 여름에 태어나면 바람 됩니다. 내가 있어도 여자들이 나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여자들이 있어. 어떤 놈들은 여자를 따라다니고 별로 싫어 이렇게 되는데 을목이 봄 여름에 태어나면 내가 가만히 벌나비 아니 꽃이 가만히 있는데 벌나비가 찾아오지 꽃이 벌나비 찾아가냐? 그지? 지금 을목일주도 되게 부럽지 남자들. 응? 어이 안서방 네. 을목 되게 부럽지? 별로 안 부르고. 안 부럽긴 부러워. 자기도 부럽지? 막내 이분이 연목 아니야. 을목 을목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감목에 감목이야 감목. 을목 부럽지? 왜?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게 이제 시든 꽃이야. 을목이.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을목들은 보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아. 여자들이 가을에 태어난 을목이 어떻게 된다? 나쁜 사내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놈 저놈이 찝쩍거려. 을이라는 게 바람이니까.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꽃나무에 보면 가을 되면 진드기 붙어 있죠. 진드기가 봄 여름에는 없어. 가을. 그럼 겨울에 뭐냐? 겨울에는 운동이죠. 운동초야. 겨울에는 추워도 이 안 죽어. 꽃들 잔디들 죽는 거 맞니 겨울에? 그래서 이게 계절에 따라서 을목은 굉장히 틀려. 계절에 따라서. 자 인내 그다음에 활동가야. 을목 자체가 새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많아. 또 노력가야. 을목들이. 그다음에 을목이 보면 이게 간목에 대해서 시기심이 많아. 응? 그래서 을목을 시기심이라. 시기심이 뭐야? 질투하고 시기심은 좀 틀려. 응? 요 시가 무슨 시자지? 이게 승량이란 뜻이야. 승량. 요거는 뭐냐면 꺼린다는 뜻이야. 우리 저 왜 시기 질투라 그러잖아. 그걸 같이 보면 안 돼. 그런데 맥은 비슷해 사실은. 응? 그래서 을목일주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을목은 내가 얘기하지만 을목은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잘 안 꺾여. 그리고 아주 뭐 즐겨. 그래서 을목일주를 있잖아. 을목일주는 누구한테도 잘 고개를 안 숙여. 을목일주는 아주 겉으로는 잘 보기는 아주 좋아. 와 보면 아주 그냥 뭐 말도 잘하고 얼굴이 되게 을목일주들이 잘생긴 사람이 많거든. 되게 보면. 그리고 틀이 딱 잡혀서 멋있는 사람도 많아. 또 근골질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을목일주를 다스리는 일주가 딱 하나 있어. 그게 간목이야.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간목일주 보면 무조건 좋아해 거의. 응? 그래서 을목일주가 세친쟁이도 많은데 간목이 딱 가면 친구하자고 따라다녀. 원래 내가 뭔가 저놈은 약간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야. 후원자라는 느낌을 갖는 거지. 다른 일주들 말 잘 안 들어. 그럼 자 그 다음에 정보력이야. 정보력. 아까 그랬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보는 게 많으니까 정보가 많아. 아는 정보가 많다고.
그러니까 보면 뭐 어디 가면 뭘 어떻고 어디 가면 뭘 어떻고 뭐 음식 맛있는 집에 어디가 잘하고 뭐 이런 정보력이 아주 좋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서 그 친구 말씀인데 가보니까 나는 맛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 음식 뭐 백과 뭐 음식 찾아 뭐 내가 옛날에 하도 이렇게 뭐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전국의 유명한 맛집 900곳 이런 데가 있어. 900.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900군데를 다 가보자.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고 갔는데 새 집 가보고 안 갔어. 왜냐하면 입에 안 맞는 거야 이게. 그게 뭐야 이게. 그랬더니 책 쓰는 녀석이 첫째 돈을 받고 쓴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관을 들어가니까 우리 입에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주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냐 그러면 사주 자기 안에 요 밑에 이제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를 안 배웠는데 보니까 요 밑에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걸 보고 식도락가라고 해. 식도락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저런 글자가 있으면 아유 음식 맛있는데 찾아다니다가 정신없구만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과 미가 같이 있으면 말도 진미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지? 맛있는 거. 우리가 토를 뭐라 그랬지? 토를 우리가 5가지 그 오감 중에서 뭐라 그랬어? 토가. 미가 토는 맛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진술충이랑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단 거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 진술충기가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주에 이 토가 밑에 많이 깔려 있으면 당뇨 조심하세요. 그럼 아니 그 차로 지금 혈압 조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아? 아니 어떻게 내가 뭐 읽고 싶어서 읽는 글자도 아닌데 저런 글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한다는 게 참 그래서 우리가 글자는 묘한 부분입니다. 자, 또 있어. 사교력이야. 응? 사교력. 을이란 놈은 이게 태생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크면 담쟁이는 담을 의지해서 올라가고 칡이나 넝쿨은 자기보다 더 큰 나무를 의지해서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태생적으로 을목을 사교술이야. 사주의 을목일간들이 사교술이 좋아. 지고지 풀리 거 다 부리면서 사교술을 줘. 그게 을이라는 글자야. 그 다음에 이제 질투심도 많아. 남을 샘내는 거. 그 다음에 기록이야. 아까 간목도 기록이라고 했지? 을목도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역마 기질이 굉장히 강해. 제비는 날아다니니까. 제비는 날아다니잖아. 한국에 왔다 걔들 강남까지 가지.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제비들이 있잖아. 이 동네에서 사는 줄 알았어. 겨울에 와봐도 제비가 없어. 여기가 강남이잖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그래서 이제 그 제비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비는 3월 3일 날 날아오는 거죠. 기러기는 언제 날아오는 거죠? 기러기는 9월 9일 기점으로 날아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말이 있어. 자, 여러분들 제비와 기러기는 평생 만나본 적이 없어. 그치? 왜냐하면 9월달에 기러기가 날아오면 제비는 이미 날아갔어. 9월달에. 또 제비가 또 날아올 때가 3월달 되면 기러기는 또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그치? 막 이래서 얘네들. 그래서 사주 안에 자와 미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기러기 아빠라고.
여러분들 왜 기러기 아빠랑 말 듣지? 어? 나는 여기 있고 가족은 저기 미국까지 끌고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유친하고는 항상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연한지간이라 그래.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간목도 역사의식이잖아. 응? 을목도 굉장히 역사의식이 강해.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하고 통하는 게 많은 거야. 술을 먹어도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야. 술 먹으면서 뭐가 뜻이 맞는 게 있어요. 같이 한잔 마시지. 어? 뜻이 안 맞으면 맨날 술 먹다 싸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같이 먹는 사이를 뭐라 그래? 술 같이 먹는 사이를 뭐라 그래? 우리 술 같이 먹는 행동을 뭐라 그랬지? 어? 저 선생은 뭐 그냥 꼭 모르는 것만 물어본다. 술 같이 먹는 짓을 뭐라 그랬지? 술 같이 먹는지 술 먹는 사이 술 먹는 사이 오늘 왜 이렇게 훌륭하냐? 어? 그걸 뭐냐 그러면 수작질이야. 수작질. 여러분들 수작 걸지 마라 그러지. 수작.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작 같이 술잔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작질이라. 그러네, 수작질.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내가 남한테 술 따라줄 수, 요거는 남이 나한테 술 따라줄 자기야. 그래서 수작질이야. 오늘 또 가서 수작질 좀 해봐. 수작걸. 그래, 수작 걸지 말라는 게 이거야. 술 같이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수작 걸지 마. 아이고 참 공부 많이 한다. 아니 써먹으려고. 써먹어. 수작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다 일상 용어화 되어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수작질 수학에서 글을 이렇게 써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간목과 을목이 수작질을 하는 사이다 이거죠? 비약하기나. 그럼 뭐 간목하고 그럼 병하는 수작질을 못하냐? 아니 수작질을 좋아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는 의식이 비슷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을 때 우리가 끼리끼리 먹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끼리끼리 술 먹는 걸 뭐라 그래? 끼리끼리 수작질 한다 그러지. 끼리끼리 만나는 걸 뭐라 그래? 유유상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놈들끼리 논다 이런 뜻이야. 유유 상종이라 그러는 거야. 같은 인사들끼리 같은 부류들끼리 서로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유유상종이야. 한자로 써보면 다 머릿속에 들었는데 한글로 써놓으니까 말로는 그냥 하면서 내가 테레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그거야. 요즘에 테레비 보면 있잖아. 왜 간혹가다 한자 자막 나오지. 네. 내가 보면 한 그게 10자 중에 3-4글자는 틀려요. 한글도 틀려요. 한글도 틀려. 그래 나는 한글 잘 몰라서 모르겠고 한자로 써놨는데 아주 빡 하고 아주 그걸 또 업시킨다 이렇게 그럼 틀린 글자. 근데 그거를 PD랑들이 교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TV를 보고 있던 젊은 애들 있잖아.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글자를 모르고 있는데 저게 그 글자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 글자가 그 글자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오류야.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그거. 그 전에 모 신문에서 우리 집에 보던 신문에서 내가 신문 이름 얘기하면 또 뭐 안 되니까 뭐 신문인데 사설에 보니까 한자로 써간다. 엉망진창으로 써놓은 거야. 내가 그 신문 편집국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말도 없어. 이건 문제. 그래서 오늘 딴 거는 몰라도 수작질은 꼭 알고 가. 오늘 가서 신랑하고 수작질 한번 하고 친구하고는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를 수작질이라. 얼마나 뜻이 좋아. 자,
그리고 을목은 사상 살아가는데 고비가 많다고요. 고비가. 응?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울퉁불퉁 요철이 많다는 거야. 어? 이게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볼록할요, 움푹할 철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요철 인생이란 말이잖아. 그지? 여기 한자에 나오는, 이거 한자에 원래 있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고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쓸고자야. 어? 비는 뭐라고? 호비자로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인생의 고비라 그래, 고비. 응? 아니 쓴 거는 알겠는데 왜 코를 쓰냐 말이야, 코. 그지? 왜 인생의 고비를 코를 쓸까? 코 왜 쓴다 그랬어? 전총무 왜 코 쓴다 그랬어?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한자로 코비자로 쓰거든. 왜? 관상에서는 코를 나로 보는 거야. 나. 응? 관상에서는. 그래서 코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코를 보고 재물을 파악하는 거야. 응? 우리가 이 코를 사주에서는 이걸 재백궁이라 그래. 재백궁. 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과 비단이 앉아있는 자리라는 뜻이야. 어? 그래서 재백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삐뚤어졌다든가 코가 아주 작든가 코가 너무 낮든가 코에 상처가 있다든가 코가 이렇게 막 계단 코다든가 이런 거는 삶의 고비가 엄청 많아. 근데 또 코가 또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 콧대가 이거는 일생을 고독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 가만 보면 얼굴에 비해서 코가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지. 또 이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 옛말에 그런 말 하지. 저거 콧대 높다고. 어?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아도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코가 뭐냐면 나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점 하는 사람은 그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이 나보다 코가 큰 사람은 절대로 쓰면 말 안 들어. 그럼 코 작은 사람은 죽으라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지가 할 일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고비라는 말을 써. 내가 살아가는데 쓴 게 많다 그래서 고비다. 자, 그런데 을목은 보면 인생에 고비가 많다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을목 일주도 왕되는 일주들이 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어떤 글자가 이 글자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글자가 틀려져. 응? 자, 그 다음에 원만하다 보니 을목은 이렇게 고부러져 있잖아. 그치? 간목처럼 뻣뻣하면 이게 포용력은 있어도 내가 불편하면 원만하진 않아요. 풀릴 때까지. 근데 을목은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도 기울어져. 저쪽으로도 기울어져. 굴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너도 맞아. 이런 너도 맞고 너는 뭐냐? 나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원만하다,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생각해. 응? 주변에 을목일주들 많아? 전총무? 조금 있습니다. 꽤 많아? 조금 있습니다. 걔들 자매 되게 따르지. 왜냐하면 을목은 간목을 많이 따라. 그냥 이렇게 의지되는 데서 감목 양갑, 깝깝하네. 까까. 맞아. 사주에 갑이 많은 사람들은 깝깝한 거야. 오늘 내가 많이 먹어. 아니 오늘 어젯밤에 꿈 못 꿨어. 오늘 밤중에 공부 좀 씻고 졸면서 훌륭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뚜기 기질이다. 을목이 오뚜기. 왜? 밟아도 일어나는 걸 오뚜기라고 그러잖아. 그치? 이렇게 막 쓰러뜨려도 일어나는 거 오뚜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오뚜기를 한자로 부도옹이라 해. 부도. 부도. 뭐 어디 부도 났다는 게 아니라 부도옹 그래.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영감쟁이. 그래서 부도옹이라 해. 오뚜기라고.
그래, 오뚜기. 그래서 우리 오뚜기를 부동이다. 쓰러지지 않는 영감쟁이다. 응? 그게 을목일주야. 뭐 한마디로 정리되지. 그래서 을목을 이 자리에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있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기가 있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 있잖아. 이제 사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주 보고 남편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교회 만난 사람도 있고 누가 뭐 중매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남자친구 만날 때 을목일주들 새기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 인정하려면 만나. 특히 봄여름생 만나면. 왜냐하면 볼나비들이 그러니까 그 꽃도 볼나비가 있어야 또 자기 또 번식할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바람기다. 특히 묘월에 태어난 을일주들은 봄에 태어나니까 양기가 엄청 좋잖아. 풀이 봄 되면 막 물 빨아올리지. 근데 그게 내가 꽃이야. 생각을 해봐. 정력이 좋게서는 안 되겠어. 응? 자, 그래서 그런데 을목일주들이 말이야 하나 나쁜 게 하나 있는 말년에가 그다지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을목일주는 꼭 마누라가 있어요. 간목일주는 마누라 없어도 말년에 살아. 왜냐하면 내가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좀 사는데 뭐 못 챙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을목일주는 이게 꽃만 피어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을목일주가 가을 겨울이 되면 노년이 되면 꽃이 시들면 나무가 꽃이 시들면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을목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일주들이 말년에 가면 전부 다 빈곤하게 살아. 그래서 마누라가 있어서 마누라 같이 챙겨줘야 돼. 응? 그러니까 가능하면 을목일주들은 보면 마누라한테 잘해줘야 돼. 젊었을 때는 지 잘났다고 막 핑핑거려도 대부분이 보면 을목일주들이 말년되면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돌아와. 우리가 보면 이제 안 돌아오는 애들도 있잖아. 그 옛말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 우리가 보면 그 남자들은 되게 다리 기운 빠지면 집에 기운 들어온다고 말했지. 대부분 이제 을목일주들이 왜? 지가 앞날이 뻔히 보이거든. 그럼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을목은 누구한테인가 자꾸 의지를 해야 돼. 그럼 말년에 마누라밖에 더 있어. 자식한테 가봐. 귀찮다고 그러지. 마누라는 뭐 받아줘야 돼? 마누라는 이제 뭐 근데 되게 이제 보면 요즘은 안 받아줘. 나이 많으면 불쌍하잖아. 자기는 안 받아준다 그래. 을목이 아니야. 뭐야? 간목이야. 자기 남편이 잘 만나. 자, 그래서 말년이 을목들은 특히 사주가 이제 잘못 구성이 되면 굉장히 말년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해. 어딘가 진득하게 사람 좀 이랬으면 앉아있어야 되는데 을목은 말 그대로 세기 때문에 요 가지 앉았다 저 가지 앉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자를 못한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부산해 보여. 한 군데서만 진득해. 술집에서만 진득해. 술집에서는 이제 다 먹고 일어나야 되니까. 또 을목들이 잘생긴 사람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을목이 많거든. 연예인들. 그 걔네들 오면 저 내가 을목일주 연예인들 여기 많이 왔다. 진짜 얼굴이 요만해. 얼굴이. 등치 큰 애들도 있는데 얼굴이 요만해. 그러니까 내 늘 그러잖아. 주먹만한 얼굴에 눈, 코, 입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허리가 가늘어. 얘들이 대체로. 요즘에 그 내가 텔레비전 안 보니까 뭐 이름 되긴 좀 그렇지만 그 무슨 그 뭐 요요민가 누군가 있지. 가수. 나는 남자 연예인밖에 몰라. 내가 좋아하는 김수현이 김수현이가 뭐냐? 옛날에 거기 나왔던 거 있어요. 김수현. 사극에. 네. 남자? 네. 김수현이 정말 김수현이랑 탤런트. 네. 사극에 나왔어요. 무슨 해 뜬다 네. 이런 거. 네. 걔가 김수현이야? 네. 내가 하여튼 여자애들이 보면 이렇게 몸 곡성 좋고 춤잘 추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대부분 을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비보이 애들 말이야. 여러분들 비보이 텔레비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멋있어.
응? 내가 비보이를 어느 결혼식장 가서 내가 봤는데 그 신랑의 친구들인데 남자 녀석들인데 한 7명이 나와서 그 무대에 춤을 추는데 야 흐느흐느하지 마죠. 그거 진짜 환상주의다. 그런 애들이 이제 을목이 많아요. 그래서 미남 미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목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들이 젊었을 때는 처자궁이 좀 안 좋아요. 왜 자꾸 밖으로 놔두니까 바람 피우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는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해요. 근데 사실 뭐 시간 다 지나고 들어올 들어와봐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신랑인데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그렇다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고 그런 성향을 띈 것이 을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갑이나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명리의 3대 요소는 천간지지일진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면 나머지 건 어떤 부차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많지만 결국은 근간이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다. 자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공부하면 집에 가서 명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복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복습을 다시 본다 그래서 복습이라고 해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복습을 뭐라 한다 그랬어? 온습이라고 한다 그랬어. 온습. 이게 뭐냐면 따뜻해? 보다 보면 이제 열받아서 따뜻해지는 거지. 온습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그 고운국 끓일 때 밑에다 불을 뭉고 그런 불을 오랫동안 끓여야지만 그 진수가 우러나오듯이 불을 약한 불을 오랫동안 묵하게 끓일 온자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정말 곰고 우려나듯이 글자에서 우려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되게 온습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눈사태 쌓이듯이 쌓이는 게 아니야. 차근 쌓여가지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산세 따라서 우 하고 산이 하나 생기면 그거는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많이 해봤지? 벼락치기. 근데 머릿속에 남아? 시험 잘 보지. 나도 그냥 책을 한 권 외우고 갔어. 시험 보고 3일 지나면 까먹어. 근데 시험은 잘 봐. 요 새끼 기특하니까 공부 안 하면서. 그런데 지나가면 모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뭉글하게 어떤 공부리면서 공부를 하는. 요즘에 그 홍자가 그러잖아. 뭉글하게 한다고 걔 노래 볼 때마다 그 얘기하대. 홍자가 누군지 알아? 걔는 얼굴은 뭉뭉하지가 않아. 그죠? 난 또 얼굴은 잘 몰라. 미스 트롯이 나오는 사람. 좀 그런 것도 좀 봐. 어찌됐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복습을 꼭 하면 좋아. 그리고 절대 예습은 하지 마. 미리 뒷장보 와가지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내가 태권도 배웠으면 3단 차이로 했는데 내가 태권도를 못 배워서 못해. 아무튼 그래서 지나가는 거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되뇌어봐요. 아시겠죠? 예. 오늘 그만합시다.